안녕하십니까, 이재표입니다. 날씨가 꽤 많이 시원해졌는데요. 날씨가 시원해지니까 시장도 힘을 내는 건지 오늘은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시장이 나왔습니다. 자, 뭐 이런 시장이 좀 더 강하게 길게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많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모습이었죠. 코스피가 한 0.9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좀 더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1.11% 정도 코스닥 종합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지난주에 이 뭐 시장을 조금 좀 억눌렀던 그런 부분들이 금요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뭐 당초에는 전망들이 분분했었죠. 매파적일 거라는 분도 계시고 비둘기파적이라는 분도 계시고 뭐 매파적인가 한번 비둘기파적인가 한번 그래서 골고루 섞어서 얘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뭐 결국은 세 번째가 좀 맞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파월 의장이 처음에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하기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좀 매파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느낌을 좀 줬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인터뷰가 한참 진행되다가 그런 얘기를 또 파월 의장이 했죠. 자, 인플레이션은 높지만 긴축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봐가면서 지표 봐가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매파적이지도 않네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결국은 한번 쭉 이렇게 미국 시장이 쭉 밀렸다가 올라왔는데요. 자,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일단 뭐 요거 시장의 반응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에 지금 패드워치의 금리 인상 확률을 베팅을 나타내는 거죠. 자, 5.25에서 5.5가 지금 뭐 80.5%니까 요거는 9월 20일 날 있을 이번 달에 있을 연준 통화정책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결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다만 이 부분이 좀 올라갔어요. 지금 여기 49.5% 정도가 됐는데 요게 지금 나올 때 보니까 제가 최신 시간을 보니까 한 48% 정도 돼요. 48% 정도가 되는데 요건 오늘 낮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 잭슨홀 미팅 전에는 요게 좀 높았었어요. 이쪽에 동결할 확률이 좀 더 높았었는데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쪽이 좀 높아진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일단 뭐 아직까지 9월 22일 날 통화정책 회의를 하고 또 9월 달에는 동결이고 11월 달에 있을 그 통화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썩 많이 중요해 보이진 않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PCE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 PCE가 어떻게 나오느냐, 뭐 거기에 따라서도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는 약간 좌우가 될 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물가지표는 9월 20일이니까 그 전에 CPI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텐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있다라는 거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안 할 확률보다 할 확률이 높아졌고 잭슨홀 미팅 전에는 이게 높았었는데 지금은 이게 높다라는 거, 인상을 할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만 조금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는 파월 의장이 데이터 디펜던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데이터를 봐가면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그 가장 큰 부분들이 잭슨홀 미팅이 무사히 지나갔다라는 거. 그리고 되게 좀 중국 시장이 되게 좀 재미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중국 시장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게 되면 요게 상해 종합 지수인데요. 오늘 뭐 경기 부양책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죠. 뭐 증권 인지세를 50%를 감면해 준다. 그리고 또 대주주들 재무 구조에 따라서 재무 상태에 따라서 이 대주주들 주식 갖고 있는 거 매도도 제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중국 정부 당국에서는 은행한테 주식 사게 하겠다. 은행, 야, 니들 주식 좀 사. 이렇게 하는 조치들이 나와서, 야, 참 중국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그거랑 비슷한, 그런 조치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신용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을 해서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게, 신용으로 더 많이 살 수 있게, 뭐, 그렇게 한다라는 조치도 나왔습니다. 자, 이게 근본적인 그런 해결 방법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자, 5%나 빵 떠서 시작했어요. 5% 빵 떠서 시작했다가 종가는 뭐 1.13% 정도 상승으로 마감했으니까 이 중국 시장이 뭐 아주 그렇게 큰 약발을 보이는 것 같진 않고요. 지금 이 중국 시장에 조금 뭐 중국 시장도 좀 좋아지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조금 도움이 될 텐데라는 뭐 그런 조금 안타까운 생각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국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 부분이 되겠죠. 지금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에 가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자,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상태인데, 글쎄, 뭐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지나 로몬드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 가기 전에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첨단 핵심 기술들 뭐 이런데 수출 제한 이런 거 풀어주는 건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 획기적인 그런 조치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조금 더 헤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해외 쪽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엄청나게 더 많죠. 뭐 거의 4배 이상 상승 종목이 많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뭐 2배 이상 상승 종목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웬만한 종목들 이런 것들은 다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대형주들 뭐 이런 쪽으로는 조금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갖고 조금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양시장 모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지수는 0.96%가 올랐는데 코스피 200지수는 0.69%가 올랐으니까 자, 이 얘기는 중소형주가 훨씬 좋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코스닥 150지수 0.73% 상승인데 코스닥 종합지수가 1.11% 상승이니까 여기 역시 마찬가지 중소형주 위주로 좋은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프로그램 쪽에서는 뭐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중국 시장 아침에 뭐 한 5%빵 떠서 시작하더니 이런 모습으로 마감됐고, 홍콩도 뭐 한 3% 정도 장중에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0.96%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네요. 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원 80전 정도 떨어졌는데요. 자, 요게 좀 이렇게 좀 시원하게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지금 한 104를 넘긴 상황이죠.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이 조금 좀 진정이 돼야 우리나라 시장에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조금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상당히 강했던 섹터를 보게 되면 원전 섹터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었죠. 자, 보시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한 2.8% 정도밖에 안 올라왔는데요.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요거는 현대건설 쪽에서 미국의 홀텍사에서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SMR을 수주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상당히 좀 됩니다. 약 4조 정도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2029년도부터 전력을 생산하는 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원전 관련주들이 지금 올해 보게 되면 지속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속성은 이렇게 강하게 갖지는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매는 좋지 않습니다. 지난주인가 뭐 그 전주인가 보성파워텍에 대해서
종목 상담을 야인 시대에서 해드렸었는데요. 뭐 기다렸다가 어떤 원전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뜨면 그때 좀 정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올라갔을 때 쫓아가서는 답이 안 나오고요. 좀 조정받을 때 그럴 때 바닥이다 싶으면 뭐 조금씩 이렇게 사모으다가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는 게 원전 관련주에서는 최상의 뭐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양시장 모두 마찬가지인데 갭으로 빵 떠서 시작했죠. 그랬다가 뭐 한번 살짝 눌렀습니다. 그렇다고 오전장 뭐 이렇게 조금 올라왔다 그냥 전반적으로 매물 소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매물을 좀 소화하다가 오후장에 다시 좀 이렇게 좀 매물 소화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장 마감에는 2,543포인트로 오늘 고가 근처에서 마감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요거 일단 10분봉 말고 저 일봉으로 한번 보면요. 자, 일봉이 조금 좀 이쁜 그런 모습이죠. 의미가 조금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녹색 선, 요게 122평선입니다. 122평선인데 자, 요거를 지금 이때 지난주 목요일 날 한번 돌파 시도를 했었는데 무산됐죠. 그랬다가 오늘 재차 좀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 장 막판에 뒷심이 좀 있었습니다. 장중 내내 동시효과 전까지 뭐 요쪽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오후장 동시효과 때 뚫어놓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 막판에 좀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요게 지금 최종적으로는 위에 22평선이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향 돌파를 해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시장에서는 필요합니다. 자,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은 별 특별한 부분들이 없었어요. 뭐 이틀 연속 순매도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틀 연속 순매도했지만 장중에 뭐 플러스로 전환되기도 하고요. 135억 정도 뭐 이 정도 금액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이 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잘 안 떨어지고 있는데도 조금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약간의 뭐 어느 정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22평선을 돌파해서 안착하느냐 그게 관건인 시장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좀 더 이쁜 모습이 나왔죠. 자, 장중에도 지금 뭐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한번 살짝 눌렀다가 이런 모습이 나왔다가 뭐 이러다가 이렇게 마감이 됐죠. 근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올라서 시작했다가 장 초반에 한번 누르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이렇게 좀 어떻게 견조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견조한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훨씬 견조한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자, 일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일봉이 참 이쁘죠. 자, 지금 뭐 좀 이 고점에서 찍고 난 다음에 122평선을 밟았습니다. 122평선을 밟고 이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62평선이 아직 살아있는 모습이죠.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죠. 우상향하고 있는 뭐 중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깨달아도 회복됩니다. 지난주에도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22평선도 살짝 위쪽으로 고개를 들면서 22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시장에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상승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들 일단 보시면 한 3일 연속 이렇게 순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뭐 1,000억 정도 매수했는데 장중 수급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시간대별로 코스닥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수급이요. 마이너스 뭐 한 900억 넘었었어요. 900억 넘게 순 매도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장중에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한 겁니다.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다가 뭐 종가에 1,000억 넘게 매수를 했으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1,000억을 매수한 게 아니라 아침에 900억 이상 매도를 했던 거를 매수를 한 거, 1,000억 매수한 거니까 장중에 한 2,000억 정도 외국인들은 순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수급 상황이나 기술적인 부분들 22평선 위에서 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강한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오늘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파생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물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이 선물시장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일자별로 한번 볼게요. 자, 일자별로 보게 되면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하고 똑같네요. 뭐 3일연 요거 코스닥이고요. 선물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도 외국인들 이틀 연속 순매수했다가 지금 오늘 장중에까지는 순매수였는데요. 지금 매도로 바뀌었어요. 자, 지금 여기서 3,000억하고 230억 샀다가 960억 순매도로 바뀌었는데, 자, 이 수급이 비록 매도는 나왔지만 그렇게 나쁜 수급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자, 선물 현재가를 보시게 되면 여기 미결작정이라는 게 있죠. 미결작정이 지금 4,000계약 정도, 그 정도 좀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요거를 요렇게 봤을 때, 자, 여기에 나오죠. 자, 이 미결작정 부분들 요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8월 중순쯤에 8월 중순부터 시작해갖고 한 2만 계약 가까이를 외국인들이 순 매도를 했습니다. 순 매도를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청산이 들어와 줘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이게 순 매도로 바뀐 부분들은, 자, 여기서 매도 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청산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결작정 부분들이 처음에 아침에 좀 확 늘었다가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고, 나중에 4,000계약까지 줄어든 이유는 오늘 단타 치러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 아침에 들어왔던 그 물량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미결작정이 좀 줄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로 시장을 조금 눌렀던 그런 외국인들이 조금 순매수로 이렇게 돌아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수급입니다. 근데 뭐 요 정도 갖고는 조금 부족하고요. 이 매도 쳤던 부분에 대한 청산, 이런 것들이 좀 더 속도를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특별한 그런 동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을 이렇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단타를 이렇게 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옵션 시장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푼 매도가 한 100억 정도 푼 매도하고 있고, 콜 쪽은 뭐 거의 포지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시장을 교란시킬 그 정도 물량은 아니니까 뭐 다음 주에라도 좀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오거나 그렇게 되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특징 섹터들이 원전 쪽이 있었고, 강한 쪽이, 그다음에 로봇 쪽도 있었고, 조선 쪽이 있었죠. 로봇 쪽은 제가 이따가 야인 시대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조선주 섹터들 이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7월 선박 수주량이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자, 뭐 용량 기준으로 한 44% 정도 그 정도를 수주를 했어요. 자, 2위는 중국인데 이게 재미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1등인데요. 선박 수주 대수로는 우리나라가 29척 정도밖에 안 되고요. 중국이 48척 가까이 됩니다. 중국이 선박 대수로는 훨씬 많이 수주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자, 요거는 의미하는 바는 어떤 거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조선사는 골라서 수주한다. 고가 선박들, 많이 남는 선박들, 이런 것들을 수익성이 좋은 선박들을 골라서 수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외에도 재료들은 꽤 있죠. 자, 카타르 이쪽에 2차 발주가 있을 것 같아요. 카타르에 2차 발주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카타르 말고도 모잠비크 쪽에서 지금 그 LNG선이요. 요게 또 한 15척에서
20척 정도 그 정도가 좀 발주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 뭐 우리나라 조선사들 쪽에는 상당히 뭐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뭐 이런 쪽에서 좀 수주를 많이 노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나중에도 좀 좋은 그런 걸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 선박 배를 잘 만드는 거 이거는 두말하면 입 아픈 얘기죠. 근데 새로운 먹거리들이 또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MRO라는 건데요. 이 MRO라는 거는 선박이나 뭐 다른 저 방산 쪽에 주로 사용하는 건데요. 저 비행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유지, 정비, 보수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조선사의 또 다른 그런 먹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중공업을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7.6%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조선사들이 계속 올해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근데 자, 현대중공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국조선해양을 띄워놨네요. 자, 자, 잠시만요. 어이구. 자, 요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자, 현대중공업을 보시게 되면요. 자, 뭐 차트는 비슷하죠. 뭐 생긴 모습은 비슷합니다. 자, 근데 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선사들, 국내 조선사들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이유는 예전에 저가 수주한 것들, 요런 것들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조선사들이 상당히 수익성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2020년대 말 그때보다 지금 우리나라 주력 조선 업종들 이런 것들이 한 37% 정도 평균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같은 배를 만들더라도 37% 정도 더 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향후에 모잠비크하고 카타르 뭐 이런 쪽들 수주 감안해보고 그리고 지금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필리핀의 저 수빅 조선소에서요. 저 호위함 요거 2척에 대해서 MRO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저 수리 유지 보수 뭐 한다고 우습게 볼 게 아니라요. 전체 뭐 특히 군함 같은 경우는 그렇죠. 군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총도 달고 무기를 많이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 MRO 쪽이 굉장히 큽니다. 약 방산 쪽에서 약 70% 정도가 뭐 무기 가격보다 시장이 형성되는 게 70% 정도가 이 MRO 쪽에서 나올 정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중공업 쪽에서는 이런 거를 지금 실제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2조 유상증자를 한다는데 그 유상증자한 자금으로 이 MRO 쪽에 투자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유상증자란 내용이 있어서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정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조정 받을 때 그때 노리시면 무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 부분들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양선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여기서 뭐 조금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거기서 좀 차분하게 모아가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가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동성화인텍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자, 이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야인시대에서 11,000원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추천을 드려서 리뷰까지 마친 종목인데요. 자, 지금 원래는 제가 한국화본을 더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동성화인텍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4천억 약간 안 되는 수준이에요.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6천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화본이 시가총액이 훨씬 크죠. 근데 매출 규모는 비슷해요. 그리고 한국화본이 밀양 공장에서 좀 불이 나면서 이 동성화인텍이 올해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 수주 잔고가 이 한국화본이 한 2조 2천억 정도 돼요. 근데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2조 3천억 정도가 되니까 한 4, 5년치 일감들은 한국화본이나 동성화인텍이나 다 일단 확보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향후의 실적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동성화인텍 같은 것도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질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또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네요.
자,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등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요일 나온 PCE 지표 이게 CPI가 저 7월 CPI가 좀 전달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지금 저 목요일 날 나올 PC 물가 같은 경우도 조금 좀 전달보다는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요 정도까지는 아주 높게 안 나오면 뭐 시장에는 CPI가 올라왔으니까 뭐 PC도 좀 올라오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으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좀 많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그건 시장에 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다음 달 CPI인데요. 다음 달 CPI가 만약에 더 올라가 버리면 야 이거 7월 달에도 올라가더니 8월 달에도 올라가네. 그럼 이거 추세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심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연준통화정책회의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PC 물가들 뭐 이런 것들 좀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위 1비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할 때입니다. 지금. 자,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 있죠. 뭐 저도 좀 말씀을 이렇게 좀 많이 드렸는데요. 실적 계속 증가가 되거나 아니면 2분기 실적이 바닥인 종목들, 뭐 지난주에 야인시대에서 추천드렸던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2분기 실적이 바닥일 것 같고요. 조선주들 오늘 말씀드렸던 그쪽도 뭐 2분기 실적 1분기나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향후에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질 그런 섹터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시대 변화에 좀 맞는 종목들 이런 것들 자 멀지 않은 미래에 실적이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요. 대표적인 게 저는 로봇 섹터라고 봅니다. 이런 쪽에서 실적이 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 꾸준히 매집해 나가신다라면 나중에 굉장히 좋은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선별적으로 그렇게 매집을 해 들어가시고요. 자, 오늘은 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저녁에 야인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